이걸 되게 열심히 이제 암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공부해서 제가 풀 수 있는 기출 문제가 있던가요? 그거 없습니다. 요 기출 문제에서는 자, 말소 등기의 당사자, 의무자, 권리자 요 판례 지문을 항상 묻고 있습니다. 100%요. 방문가 클래스. 자, 이 내용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은 자, 일단은 저당권을 말소할 때 자, 누구하고 누가 가느냐 그 얘기인데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말소할 때고요. 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어서 말소할 때 가는 사람이 다릅니다. 우리 판례가 그 당사자를 지정해 줬거든요. 자,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이제 갑소유 부동산이거든요. 요 갑소유 부동산이니까 이제 등기부 갑구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실행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제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행되겠죠? 저당권자는 을은행입니다. 을은행. 뭐 채권액은 한 1억쯤으로 하고 자, 요 상태입니다. 자, 건물 주인이 자, 돈을 갚지 않고 자, 대출 받은 돈이요. 자, 갚지 않고 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되겠죠? 자, 제3취득자는 병입니다. 자, 이름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름. 이 판례 지문을 자연스럽게 편하게 읽기 위해서는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자, 이름을 정해놔야 됩니다. 자,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 자, 얘는요, 제3취득자. 자, 우리가 자, 쉽게 알아듣는 용어로는 현재 소유자, 현재 건물주인 이런 말이 더 편하지만 판례에서는 제3취득자, 자,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됐죠?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제3취득자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있죠. 이 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하는데 자, 말소가 되는 이유를 따져보죠. 자, 말소가 되는 이유는 원인 무효로 말소가 될 때도 있고 자, 원인 무효로 저당권이 원인 무효에서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돈을 갚아서요. 누가 돈을 갚나요? 저당권 설정자가 돈을 갚는 경우도 있고 제3취득자가 대의변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민법에서 공부하시죠. 그래서 갑이 돈을 갚는 경우도 있고 병이 돈을 갚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돈을 갚아서 자, 피담보채권이 변제가 되면은 피담보채권은 소멸됩니다. 자,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서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말소가 되든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거니까 손해보는 등기 의무자. 자, 손해보는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요. 요 사람은 반드시 가는 겁니다. 등기소에. 그래서 원인 무효로 말소할 때도 을은 가야 되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어서 말소할 때도 을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자, 을이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요게 판례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그래서 원인 무효로 말소할 때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옛날 집주인을 데리고 갑니까? 지금 집주인 제3취득자를 데리고 갑니까? 손가락을 보십시오. 손가락. 제3취득자요. 그래서 이때 자, 제3취득자 병을 데리고 가야지. 자, 이 재작년에 집을 판 사람, 이 사람을 왜 데리고 가는데요?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되었을 때, 자, 이익을 보는 자는 등기부상에서 현재의 집주인이지 옛날 집주인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무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인 무효로 말소할 때, 자, 을과 병이 간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기출 문제 보시기 전에 이 저당권을 원인 무효로 말소할 때 갑은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자, 이 춤은 어떻습니까? 원인 무효로 말소할 때 얘는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병과 가이죠. 원인 무효로 말소할 때 갑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요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돈을 갚아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어서 말소할 때 자, 그때는 누구를 데려갑니까? 갑이 돈을 갚는 경우도 있고 병이 돈을 갚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을은 갑이 돈을 갚으면은 갑을 데리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돈을 갚으면은 병을 데리고 가도록 우리 판례는 그렇게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어서 말소할 때 을은 갑과 가도 되고 병과 가도 된다. 그렇다면은 이 얘기네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어서 말소할 때는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요 1번 판례하고 2번 판례를 요 그림에서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고 자, 관련해서 있죠. 자, 기출 문제 좀 보십시오. 자, 말소 등기에 관련된 설명이다. 자, 틀리는 것은 자, 이게 이제 키워드네요. 원인 무효로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겁니다. 원인 무효로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때 갑은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자, 이쪽으로 와보죠. 이 저당권 원인 무효로 저당권을 말소할 때 이 갑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맞는 얘기네요. 원인 무효로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3번 질문. 피담보채권의 변제, 돈 갚아서요. 피담보채권 변제를 이유로 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한다. 이때 갑은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얘는 틀렸네요. 와보십시오. 이 저당권을 피담보채권 변제로 인해서 말소할 때는요. 갑이 돈을 갚으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병이 대위 변제하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뜬금없이 갑은 말소 등기 청구를 못한다라고 하니까 판례의 취지에 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신청을 공부할 때는 이 판례를 정리하셔야 돼요. 이 판례를 정리하시면은 공동신청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고 이 판례를 정리 안 하고 의무자 권리자의 지적만 암기하시면은 풀어야 될 기출문제가 안 보일 겁니다. 하루 종일 찾아도요. 자, 공동신청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신청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